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일 단조는 예전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자동차 부품과 이런 그 포탄 탄피, 이런 탄두, 이런 쪽 단조 기술이 필요한 이러한 그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엑셀 샤프트나 뭐 이런 자동차 부품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나 스핀들, 뭐 베벨 기어 이런 것들도 이 한일 단조가 단조 기술을 갖고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외에 뭐 금형 공구강이나 신소재, 뭐 철도 차량 부품 이런 민간 부분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그 포탄의 탄두나 미사일의 우리 현무 미사일의 탄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고고도까지 올라가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올 때 그 탄두에 굉장한 그 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열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발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목적지까지 날아가서 이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도록 그 탄두가 아주 정교하게 잘 단조 기술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라 이 그 포탄도 마찬가지로 포탄도 탄두나 이게 탄피도 그렇고 이 한일 단조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155mm나 60mm 박격포 포탄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이 민간용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 부품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그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 첫 해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이 155mm 견인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때 이 155mm 포탄도 같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존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제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이 유럽과 나토와 또 미군과 공유되지 않는 무기 사이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그 155mm 견인포를 주면서 함께 이 포탄도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근데 미군이 초기에 보유하고 있던 비축 포탄 중에 여유분을 먼저 내줬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참호전에 들어가면서 이 포탄 소비량이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세 이제 155mm 미군이 준 155mm 포탄이 부족하게 됐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나라한테까지 손을 벌려서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탄 중에 일부를 미군에게 공유하는 형태로, 즉 미군에게 우리는 빌려준 것이고, 그 빌린 미군이 알아서 그 사용을 훈련을 하든 우크라이나 주든 그 사용하는 건 뭐 물론 그 외국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려 있지만, 그거는 뭐 서류상에나 그 형식적인 것이고, 결국은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갔을 것이라고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건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미군은 자신들이 빌려 쓰고 그거를 비축하겠다고 했지만, 뭐 비축했는지 바로 그게 우크라이나 땅으로 갔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문제고. 왜냐면 그리고 우리 한국군은 이제 비축탄 중에 10만 개, 뭐 20만 개, 30만 개에서 이제 거의 50만 발을 빌려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족하게 된 부분을 이제 한일 단조 같은 데 발주를 넣어서 그 포탄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인가요? 첫 해는 굉장히 이 한일 단조의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포탄 이 주문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포탄 이 수량이 줄면서 이 방산 쪽 매출이 줄게 된 것이죠. 이거는 2024년 3분기 때 실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쪽이 48% 정도를 차지하고 매출에, 방산 쪽은 24.63%까지 줄었죠. 근데 이렇게 줄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산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걸, 이게 155mm 포탄을 제공해 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 발주도 그렇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작년 2024년 3분기까지 보면 매출은 1353억에서 1104억으로 매출 외형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130억에서 76억으로 줄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4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만큼 방산 쪽에 대한 이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최대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33.81%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최대 지분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한국의 155mm 포탄을 미군에게 빌려주고 미국이 그걸 빌린 걸 뭐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그 50만 발 안팎을 빌려준 걸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거래 상대방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알면서도 그 뭐 한국이 약속으로서 미국이 강요를 하는 걸 뭐 먹일 수도 없고 하는 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줘서 그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북한이 이러한 것을 명분 삼아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파병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간접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것이 이게 북한을 오히려 전쟁터로 내보낸 꼴이 아닐까라는 우려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뭐 미군이 그 우리 한국군에게 빌린 포탄을 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해 줬다는 게 나중에 이제 내부 문서에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한일 단조가 이 유럽이 미국이 나토에 대해서 이 GDP 대비 방위비를 그 5%까지 늘려라. 그리고 올해 말까지 뭐 2% 이상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러우 전쟁의 결과 이 155mm 포탄의 비축이 필요하다는 걸 유럽 국가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한일 단조에게 이 155mm 포탄을 생산해서 납품해 줄 수 있겠냐는 이런 협의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단조 쪽에서 이 포탄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을 한다는 건 물론 포탄은 오랫동안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분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나서 재고분으로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이제 한국군에게 인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구매해가는 국가에 넘겨주는데, 이거는 포탄이 있고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적성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에 이 포탄이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도 이게 또 우리 한국군이나 우리 우방인 미군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55mm 포탄 같은 살상무기의 수출은 엄격하게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서 이제 유럽은 나토에서 쓰는 표준탄이 이 155mm 포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유럽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것들을 많이 수입해간 나라들은 똑같이 155mm 포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 155mm 포탄을 비축용으로 구매를 하겠다는 이런 그 구매 용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한 용의에 이제 응해서 정부에서 이제 오케이도 했고 이 수출을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실제로 요번에 이 한일 단조가 수출에 나서게 되면 꽤 상당한 양을 그러니까 수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일 단조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이 중동전이 격화되면서 작년 연말에 또 한번 주가가 이게 많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155mm 포탄이 뭐 부족하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이 또 주가 급등하기도 했죠. 항상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은 민수용인데 거기는 거의 꾸준합니다. 하지만 이 한일 단조의 실적을 크게 등락을 시키는 건 바로 이제 방산 무기죠. 방산 무기는 이 발주가 나올 때 이 기존에 없던 발주이기 때문에 실적을 점프업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단조의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4,000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그런 유럽으로의 이런 155mm 포탄이 비축용으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올해 실적이 꽤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주가에 곧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전에 여러 번
이 한일단조는 이 150mm 포탄이나 60mm 박격폭탄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여기서 큰 수익을 얻은 것을 예전에도 한번 이 경험으로 투자자들이 이미 학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잘 봐주시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